우리 키토인들이 즐기는 지방은 다 같은 지방은 아닙니다. 마치 탄수화물처럼 말이죠. 지방산의 탄소수 길이에 따라 대사 과정이 다르고 각각의 지방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이 대사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오일의 종류와 양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키토인이거나 키토인이 되고 싶다면 지방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 분명한 사실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둔갑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목차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지방산의 구조 알아보기. 두 번째,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보다 왜 건강에 좋다는 통념이 지배적일까? 세 번째, 트랜스 지방산의 출생 과정 및 그 파괴적인 위력. 이번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좀 더 나은 키토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만 찍어 가볍게 제한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제가 링크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고, 지방산은 탄소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사슬 끝에 위치한 카르복실산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탄소수 길이가 5개 이하면 짧은 사슬 지방산, 6개에서 12개면 중간 사슬 지방산, 13개에서 22개면 긴 사슬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각 오일에 함유된 지방산의 조성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두유와 옥수수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네요. 자, 들기름을 살펴볼까요? 들기름은 알파 리놀린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쥐에게 일주일간 들기름을 경구 투여한 후에 동맥 내 혈전을 유도하게 되면 농도 의존적으로 동맥이 막히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동맥 혈전이 고용량에 의해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연구를 진행한 한국 연구자들은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들기름이 혈류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이 체내에서 쉽게 산패되고 DHA와 EPA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먹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선 그 두 가지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DHA와 EPA의 전환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차후 제가 고찰할 테니까 여러분 그동안 절대로 들기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오메가 369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메가 369는 탄소의 칸마다 수소가 빠져있는 상태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세 번째 탄소에 수소가 없다면 오메가 3, 여섯 번째는 오메가6, 아홉 번째는, 자, 여기서 수소가 하나씩만 붙어있는 두 탄소를 연결하는 짝대기를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이중결합은 불포화 지방산에만 있습니다. 이 이중결합은 구분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물고기에 포화 지방산이 많다면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보다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이야기는 밀레니엄 세대들도 아는 아주 흔한 이야기죠. 과연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된 거라면,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품이 나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건 엄청난 뉴스거리입니다. 박대희 기자! 자, 이제 우리는 과거로 떠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의문을 제기한 이야기들의 탄생 배경이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1950년대 중상층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이었고, 1955년 핫도그를 좋아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심장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동맥에 노란색 플라크가 껴서 혈류를 차단해 동맥경화증이 생겨 심장병을 유발해 사망.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1913년 러시아 병리학자인 니콜라이 아누시코프가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을 달에 먹였더니 동맥경화증이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애초에 토끼는 초식동물이라서 동물성 식이를 대사할 수 없어서 잘못된 연구였죠. 그 이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간 때문에 식이지방에 대한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안셀 키즈박서죠. 안셀 키즈박서는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됐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심장병에 잘 걸려, 사망자도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도 높아, 그리고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를 위해 핀란드,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일본을 방문해서 지방 섭취와 심장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7개국 연구입니다. 이 7개국 연구에 의하면 핀란드는 유제품과 육류를 많이 섭취했는데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년간 1만 명당 922명이었고, 그리스는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해도 사망률이 1만 명당 9명으로 낮았죠. 핀란드나 그리스의 지방 총량은 비슷했는데 연구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지방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총 22개국에서 자료를 획득했는데 키즈 자신의 원하는 국가, 즉 7개 국가만 선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아주 편향적이죠. 어쨌든 방대한 자료와 미국 심장협회, 미국 보건원, WHO, 뉴욕 타임즈가 그를 지지했고, 마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질환에 걸렸는데 당시 주치의는 키즈와 뜻을 함께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키즈는 스타덤에 쉽게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 더블데이는 헤드라인으로 올해 자살할 것입니까? 라는 광고와 함께 50만 명의 미국인이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아무 이유 없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라는 문구를 실었죠. 여러분, 광고는 강력한 홍보 수단이에요. 만약 1,000원짜리 코카콜라를 한 캔 사면 코카콜라는 마케팅 비용으로 800원을 지불할 겁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맛대가리 없는 닭가슴살과 칠면조 그리고 무지방 우유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때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식품업계는 재빨리 포화지방산을 대체할 수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제품을 출시하게 돼요. 특히 이 대두유는 지질 가설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대두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두유가 생산된 곳은 신동방의 해표 식용유로서 현재까지 모든 가공식품과 모든 식당, 모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값싼 오일이죠. 그런데 대두유는 안셀 키즈의 발행과는 다르게 생산 공정에서부터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입력됩니다. 특히 GMO와 글리포세이트는 각종 질환과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은 전 세계 GMO 수입국가 넘버 1. 마트에서 파는 모든 가공식품은 GMO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의 말장난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문구는 GMO 콩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한 콩기름을 교묘하게 바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두유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을까? 먼저 대두를 75도의 열에 가해 약 20%의 오일을 회수하고 남은 잔류 오일은 핵산 용액에 담궈 추출하게 되는데, 이 핵산은 독소이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61.6도의 증기로 핵산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180에서 220도의 열을 가하는 탈취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중결합에 두 개의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가 고온에 노출되면 위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 관점에서 HDL은 LDL에 비해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60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에너지의 1%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이 다양한 지방산으로 대체될 때 트랜스 지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산만 HDL을 높였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라우릭산은 HDL을 현저히 올렸죠. 역시 기름! 물론 요사이 트랜스 지방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서 식품업계는 트랜스 지방산을 제거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카놀라유, 해바라기, 옥수수유에서 0.4에서 4.2%의 트랜스 지방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을 메가급으로 생산하는 방식은 바로 튀김 요리예요. 튀김 요리를 주로 먹는 개발 도상국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때문에 GDP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핵산은 심각한 신경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증기로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찜찜하다면
핵산 프리 제품이나 저온 혹은 생압착 방식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갖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일 제품 선택 시 고온 혹은 저온 혹은 생압착 추출 방식인지 살펴보자. 두 번째, 오일을 열에 조리하기보단 뿌려 먹자. 세 번째, 가공식품을 최대한 제한하자. 네 번째, 코코넛 오일에 감사하자. 다섯 번째, 식품업계의 말에 현혹되지 말자. 여섯 번째, 박대기 기자! 이번 영상은 심혈관 질환에 관련하여 대두유와 같은 제조 공정을 거친 오일 제품에 의문을 제기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지방에 관련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사연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키토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참고한 안셀 키즈의 7개국 연구는 다른 버전으로 번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7개국 연구가 키즈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었기 때문에 포화지방과 심혈관 질환이 관련이 없다는 반대론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인들이 이 연구를 갖고 삼겹살을 찬양한 건데, 하지만 저는 일부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구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과체중과 비만에 관련된 강력한 증거를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